네, 2022년도 한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학원에 이제 한민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입학 전에 좀 공부 좀 시키고 풀려봤더니, 네, 처음 풀어보니까 좀 쉬워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범위가 좀 넓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또 학기 중에 나올 수가 없는 관계로 미리 좀 해설을 해서 올려놓는 게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전 문제 풀이를 풀어보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1번, 요거 학원에서 풀려봤는데 이걸 실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건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죠?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번, 네,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한근이 1 플러스 3i면 한근은 1 마이너스 3i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시면 a 값이 두근 합하면 2가 되시고 두근의 곱은 b인데 아마 10이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네, 기울기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 직선에 x계수, y계수가 같을 거고요. 상수계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누구 지난다? 마이너스 1,2만 대입하시면 b값을 구할 수 있겠고 y절편은 구할 수가 있으시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네. 보니까 x에 대다 일단 1 집어넣으면 b값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1 집어넣으면 b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바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b값을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게 될 텐데 얘 인수분해가 되겠죠? 1, 2, 1, 3 둘 다 음수 붙으면 되니까 x-1로 묶었을 때 2x-3이 됩니다. 오른쪽은요. 일단 b가 넘어간 상태고요. x-1로 묶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에다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x-1은 어차피 같고 얘 둘만 같아지는 거 되면 아니겠습니까? 네, 구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네, 접한다고 했으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줬을 때 판별식 d 이꼴 제로만 쓰면 될 것 같아요. kx제곱 더하기 2에다가 k-1의 x 더하기 2가 2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좌변으로 넘기시면 kx제곱 마이너스 2x 있는데 k에다가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1이시죠? 네, 판별식 4분의 d만 0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종종 이거 참 중수 정도 되는 애들이 막히거든요. 마이너스 2이니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인데 마이너스 5k 되겠죠. 그럼 k 값이 1 또는 4가 나오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아마 골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k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네, k에다가 1을 한번 대보시면 이 식이 누가 되겠습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는 1이라는 중근 나오시죠. 근데 4를 넣게 되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1, 4분면이라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x는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뭐겠어요? 어디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까? 뭐 직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될 것 같고 1 넣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될 것 같아요. 아까 k 값은 얼마였어요? 1이었었죠? 그래서 셋 다 더하시면 정답은 6번에 1번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만족시키는 정수 모든 x의 값이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양변의 음수 곱하시면 x-4, x 플러스 2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x로 묶어주면 x-a가 0보다 크니까 지금 a 값이 주어진 걸 봤더니 얘 풀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0보다 작고 a보다 크다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합이 1이 되도록 하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에서 음수 쪽에서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a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4가 들어갈 텐데 맞죠? 그죠? 마이너스 2부터 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더 들어가야지 합이 누가 되겠 합이 지금 1이 되라고 했죠. 그럼 합이 1이 되려면 일단 4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합이 1이 된 상황이죠. A 값이 4보다 적긴 한데 3하고 4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네요. 그래서 A 값은 3하고 4 사이인데 등호만 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등호가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등호가 A가 3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3이 돼도. 왜냐하면 3보다 크다고 하니까 3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등호만 주의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번. 네,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점 k, k 플러스 1과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같도록 네, 두 직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둘 다 같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루트 얼마겠어요? 사실상 2제곱, 3제곱 더하거나 3제곱 마이너스 2제곱 더하면 합이 같잖아요. 그죠? 루트 분모에 들어가는 건 다 빠진다 치고요. 2k 더하기 3k 플러스 3 마이너스 1 절대값하고 누가 같다?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절대값 쉬운 값이 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5k 플러스 2 절대값이 있고요. 오른쪽은요. k 마이너스 6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벗으면서 풀마만 고려해주면 되겠네. k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6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k 값이 앞에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서는요. 6k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시니까 k 값이 3분의 2로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두 개 더해주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6, 3분의 마이너스 4.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뒷장 넘어갈게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은 무슨 문제? 네, 이건 뭐 많이 보는 문제죠. 네, 두 분의 차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밑에 봤더니 10번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9번보다도 10번 문제로 9번, 10번 풀이를 다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유형이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10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났고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다? 네, 3이다. 위에 있는 문제하고 아예 똑같죠.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x 플러스 18은 제로. 왜냐면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가 0일 때 x값이잖아요. 그랬을 때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루트 씌우면 이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다시 말해 두근의 차가 되시겠죠. 근각의 수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18 곱하기 4 루트 씌운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 k제곱은 3 플러스 18 곱하기 4 하면 얼마세요? 8, 3, 24, 64가 되네요. 67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선생님이 계산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두 점 사이 거리가 9다. 아이고, 이거 제곱을 안 하셨네요. 제곱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3이었으니까 이것도 3이죠.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벗어지겠죠. 벗어지면서 9가 되겠네요. k제곱이 그래서 9 더하기 64가 되시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잠깐만, 이거 계산이
계산이 뭔가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k인데 제곱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두분의 곱 네, 18 했더니 두 점 사이 거리가 3 양변 제곱했더니 9가 되시고요. 네, k제곱 알파 베타에다가 18 넣어야 되겠죠. 4알파 베타니까 8, 3, 24. 아, 이거 54네요. 그죠? 에이, 참.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아이, 18 곱하기 4 때문에 이거 계속 안 되는 거야? 64 맞는데요? 그러면 K 값이 지금 위에 떨어지는 값으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네, 선생님이 계속 곱하기만 실수를 하고 있었네, 멍청하게. 네, 18 곱하기 4는요, 4, 8에 32가 되겠고요. 네, 72입니다. 죄송해요. 네, 81이시죠? 네, 정답은 10번에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뭔가 좀 복잡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내분점, 외분점만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내분점, 외분점만. 그럼 P점은 누가 되겠습니까?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3분의 A-2. 그 다음에 3분의 3이 될 거고요. 외분점은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그 점이 마이너스 1분의 0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1분의 15 마이너스 4b다. 근데 어차피 두 점 다 같은 점이잖아요. 그럼 A 값은 얼마? 2밖에 될 수 없겠죠. B 값은요. 네, 4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식. 네, A, B 값은 구했고요. 그러면 P점 좌표 얼마가 되겠습니까? 0,1인가요? 제곱해서 더하면 11번 답. 네, 1. 너무 싱겁게 나오네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네, 이거는 연립방 정식에서 많이 풀던 유형이죠. 네,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y를 a, b로 두시고 풀어주시게 되면 네, a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의 2가 16.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대입해 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6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해보시면요. 두 식을 연립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일단 밑에 있는 식 a에 관해서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는데 여기서 a 값이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a 값이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마이너스 4하고 3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하고 3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값 a에다가 집어넣으면 b 값도 나오겠죠. 그 b 값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3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xy 순서쌍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xy는 그러면 어떤 값들이 가능하냐?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해서 3 되는 거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있고요. 그 다음에 더했을 때 3이 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y 값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제부터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기는 하는데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13번 먼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요거 x에다 얼마 넣으면 제로가 되십니까? x에 2를 넣으면 제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2로 묶어주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허근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요 두 허근이 여기서 나온 두 허근이 z하고 z바라고 합시다. 그러면 양변에 z-1을 x-1을 곱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x세제곱이 1이 되시니까 z세제곱이나 z바 세제곱이나 다 1이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 그러면 쟤를 갖다가 fz는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요거 z 더하기 z 더하기 1이 1이니까 얘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z 바 역시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식도 x-에 x-3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f2도 나머지 1이 되겠고요. f3도 나머지가 1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다 종합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fx-1이 제로가 되는 x값이 누가 된다? z바, 그 다음에 2, 3,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fx-1은 누가 되겠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에 x-3, 그 다음에 x-z, x-z바가 될 텐데 요 놈이 합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었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fx는 이미 나왔죠. x에다가 4만 넣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3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도 저도 학원에서 학생들 풀려봤는데 시간 내로 이 문제 못 푸는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푸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나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 A값 인수분해면 뭐가 되죠? A값이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답이 될 수 없었죠. A값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다조건 요거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다조건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완전 제곱이 여기서 살짝 섞이겠는데요. b-2c의 완전 제곱. 잠시만요. 네,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첫 번째 조건 써보시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둘레 길이가 3c 더하기 6이라고 했는데 a 값이 5라고 했잖아요. a 값이 5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b-2c 값이 1이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맨 마지막 식에다 계산해 주는 거는 별일 아니겠네요. b 대신에 누굴 넣어준다? 2c 플러스 1만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풀어주면 c에 관한 2차식을 정리해주면 선생님이 정리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얘는 c-2의 제곱이니까 c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2밖에 될 수가 없겠고 둘레 길이가 나왔으니까 b값은 5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삼각형이 생기는데 A 길이, B 길이가 5가 됐고 밑변 길이가 2란 얘기잖아요. 수선 내려서 피타고라스로 높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도 조금 학생들 풀려봤더니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단 우선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먼저 그래프와 축의 방정식 이용한다는 거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요걸 보고 축의 방정식을 바로 아셔야 되겠죠.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되겠어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값이 같으니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3이면 3이 이쪽에 좀 많이 갔고요. 마이너스 4가 왼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쪽은 3, 이쪽이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관찰을 하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관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을 m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최소값은 첫 번째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최소고요. 여기서는 얘가 최소입니다. 맨 마지막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2일 때 함수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이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뭐란 소리예요?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절대값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식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값도 양수인데
F2도 양수겠죠. 양수가 둘이 양수로 같다.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첫 번째 식은 아니라 두 번째 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되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값이 그러면 얼마다? 가조건에서 마이너스 24라는 값, 3이라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더라라는 얘기니까요. 되겠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추계방 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a로 묶어주셔서 x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b라는 정도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3, 마이너스 23 지나니까요. 3 넣어주시게 되면 16a 더하기 b가 23이라는 식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빠졌네요.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는데 음수겠죠. 2 넣었을 때 값은 9a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음수를 곱해줬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b가 되시겠네요. 두 식 연립하셔서 a 값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2, b 값은 9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구해주시면 1번 답은 15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16번 문제.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사고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fx가 gx가 둘 다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알파, 여기에서 베타 각각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만 알파 베타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에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두 함수에다가 알파 베타의 중점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같다 안 같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론을 해보건대 fx하고 gx하고 어떻게 된다? 똑같은 모양이고 네, 여기 함수값이 각각 알파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한복판에 있는 값에 얘가 있을 때 fx가 2가 되고 gx가 2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가 2가 되면 제로가 된다고 했는데 요 값이 함수값이 2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2분의 알파 베타가 교점인데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다? 4가 된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으면 끝난 얘기죠. K값이 얼마일 때? 1, 2, 3, 4, 5일 때 함수값이 그러니까 1, 2, 3, 4, 5일 때 교점의 개수를 세라는 것 같아요. 1일 때는 교점 없습니다. 2일 때는 교점 방금 구했다시피 2개가 있었죠. 3일 때는요. 교점이 4개가 있습니다. 4일 때는 교점이 3개, 5일 때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줬더니 정답은 2번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역시나 좀 까다롭게 낸 문제이기는 하고요. 네, 조회를 갖다가 fx, gx로 빼기 gx로 나눈 나머지가 저거라고 했는데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g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fx가 누구로 나누어 떨어지고 gx로 나누어 떨어지고 몫은 1차식이다. 몫이 요게 1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gx가 1차일 때 fx가 2차일 수도 있을 거고요. gx가 2차라면 fx가 3차.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자, 그러면 fx 빼기 gx를 한번 실제로 해보시죠. fx 자체가 gx 곱하기 네모,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왜냐면 f-g가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묶어줬더니 gx로 묶이면서 네모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 gx가 남았네. 근데 문제는 뭐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도 누가 있습니까? 2gx가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 gx로 묶었을 때 누가 남으세요? 네모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가 남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왼쪽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gx라는 인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x에 얼마 넣으면 제로가 됩니까? 2를 넣으면 제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x-2에다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8이 되어서 지금 gx를 뭐라고 의심봐야 되겠어요? 지금 x-2라고 의심이 갑니다. gx가 물론 2차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저는 이쪽으로 더 의심이 가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gx가 x-2라고 하면 보니까 g0가 마이너스인데 되네요. 제로 넣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f0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 아마 이 값하고 gx를 둘 중에 의심하면서 아마 생기는 값일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 조건을 보았을 때 gx는 x-2로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gx가 x-2라고 했기 때문에 네, gx에다가 x-1을 다 투입을 해보죠. 아까 적어놨던 이 식에다가 x-1로 묶어주면 누가 되겠습니까? 네모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 아마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x-2였었고요. x-였고 그럼 얘가 1차식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값이 x 플러스 알파 이런 값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네모에 들어갈 값이 누구다? x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 거죠. 여기.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 식이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되시겠죠? 잠깐만 여기 2차식이 있고요. 여기 좀 식이 뭐가 좀 잘려 나가신 것 같은데요. 네모가 x 플러스 알파 라고 두셔서 네 fx에 gx가 있으니까 gx로 묶어주고 잠깐만 다 선생님이 맞게 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 뭐 잘린 게 있나요? 네, 다 맞게 하신 것 같은데요. 더하기 2까지 있네요. 네. 아니야, 뭐가 좀. 왜냐면 지금 좌변을 봤더니 여기에서 x-2로 묶고 남은 식이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8이라는 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쪽에 이쪽에 나오는 식이 2차 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좀 꼬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일단 fx-gx 얘를 계산하시면 fx 대신에 얘를 넣었는데 gx에다가 여기 x 플러스 알파를 넣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gx를 뺀 거. 아이고 여기다가 네 몫이 있는데 얘를 안 적으셨네요. 맞죠? 그죠? 얘를 안 적으셨네요. 일단은 뭐 gx가 x-1이라는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니까 요거는 지워내고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시면 얘가 x-2였으니까 x-2로 묶어내시게 되면 누가 남게 되겠습니까? 네, x-니까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요게 남고 세모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너무 복잡하니까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로 그냥 바로 묶어버릴게요. 요렇게 묶어버리시고요. 네, 거기다가 세모가 있겠죠. 더하기 2라는 식으로 이렇게 묶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x자리에다가 누구만 1-알파를 넣으시게 되면 그죠? 요 값이 1-알파를 넣으시면 2가 되시겠죠. 그죠? 1-알파의 제곱 더하기 7에다가 1-알파 더하기 8을 하시게 되면 그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고 네, 풀어주시게 되면 이가 되어서 알파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9알파 그 다음에
얘 더하시면은 16, 14가 되겠는데요. 네,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7. 알파 값이 2 또는 7이 나오실 것 같네요. 되시겠죠? 근데 알파 값이 2 또는 7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요. 알파 값이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넣으시게 되면 F0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2는 안 되시고 알파에다 아마 7을 넣으셔야 되겠네요. 되겠죠? 그러면 fx까지 여기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 fx, gx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값은 누구십니까? f3 더하기 g5만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제가 요 세모 빼먹어서 좀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요 문제는 이제 도형 문제인데 도형 문제 먼저 요점좌표의 0,2 루트 3이고요. 자, 그러시면 이 길이가 루트 3인 거는 회전했으니까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요. 지금 보시니까 네, 이 값이 요 삼각형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길이가 3이고 요 대각선 길이가 2루트 3이어서 1대 2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이니까 이 전체 각이 60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당연히 여기도 30도가 됐을 겁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러면 요 삼각형 보시면 1대 루트 3대 2잖아요. 이 길이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점좌표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직각 내리시면 요 삼각형에서 역시나 30도인데 1대 루트 3대 2잖아요. 그러면 요 점좌표는 누가 되겠어요? 루트 3 코사인 30, 루트 3 사인 30도 하시게 되면 좌표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요 좌표만 이제 구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요. 요 좌표도 별거 없죠. 여기다 수선 이렇게 내리셔서 요 삼각형만 바로 뽑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까 이 각 60도인 건 구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가 있을까요? 쟤도 P점 좌표만 구하면 끝나겠죠. 아까 전에 1대 루트 3대 있으니까 이 대각선 길이가 2라는 게 나왔잖아요. 1이고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좌표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해보시면 2 코사인 60도, 2 사인 60도. 네, 요것만 계산해 주셔서 무게중심 좌표만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쓴 거는 별게 아니고요. 수선 내렸을 때 세타면은 대각선 길이가 이면 밑변 길이는 뭐다? A 코사인 세타, 높이는 뭐다? A 사인 세타. 네, 요거를 써줬었던 겁니다. 요거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뭐 충분히 연습이 돼 있을 테니까 특별히 더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 2개가 있는데요. 이거 풀려봤더니 학생들 이거 19번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배점이 10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험 시작하자마자 배점이 높은데 난이도가 애매한 문제 있죠. 이런 것부터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먼저 x가 2보다 크냐 작냐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절대값이 0보다 크니까 얘 바로 계산 맞춰 보시죠. 계산 맞춰 보시면 네, x 7이 0보다 작다가 돼서 x값이 0부터 7인데 2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일단 네, 요게 답이 되시겠죠. 오른쪽이요. 2보다 작을 텐데 요거 음수 달고 나와서 정리를 해 보시면 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x값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4인데 2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되셨는데 둘 다 답이죠, 그죠? 둘 다. 이거 교집합 찾고 있더라고 애들이 이거 두 개를. 교집합 아니죠.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오는데 교집합이면 말도 안 되죠. 둘 다 답이죠. 둘 다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인 x값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오늘 풀었던 우리 학원 학생들 이거 찔리는 사람 있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해와 얘의 해가 일치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A 값이 뭐일 수밖에 없고 음수일 수밖에 없고 A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라고 인수분해가 되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개하신 다음에 계수 비교만 해보시면 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B 값이 계산해 보면 선생님이 해봤더니 42가 나오시고 A 값이 음수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19번 1번에서 실수하면서 2번 문제에서 정답을 못 구하는 경우였었죠. 20번 문제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었던 문제입니다. 수도 없이 2차 함수 주어주고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었죠.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일단 이거 뭐 첫 번째 문제 풀기 전에 2차 함수부터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마이너스 1하고 누구 지나고 3 지나고 그럼 2차 함수 뭐라고 세우면 돼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지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걔가 누굴 지났다? y절편 0,6 지났다. 계산해 버리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치고 그러면 이 함수는 누가 되는 거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죠. 근데 1번에서 주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겠어요? 바로 요 꼭지점이겠죠. 그러면 추계방정식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의 중점 1이 되겠죠. 1 넣었을 때 정답만 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8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A, B가 곡선에서 A부터 C까지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부터 C까지 요까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X가. 그러면 Y값은 요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갈 수 있게 되고 A값 범위 자체가 어디부터 어디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라는 말을 준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B가 요 2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B는 누가 성립한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B 대신에 누구만? 얘만 넣고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수도 없이 많이 푼 문제죠. 그러니까 정리해버리시면 누가 되세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되시고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리. 어디에서? 마이너스 1, 3 사이에서.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가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 부분만 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2일 때 값이 최대가 되시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가 되겠죠. 최대값 2 넣으시면 얼마세요? 2 넣으면 마이너스 4 8 더하기 3이니까 얼마세요? 7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1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 문제들 11번, 12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만 공부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문제집, 특출한 문제집을 풀지 않더라도 심화서 없더라도 12번까지는 충분히 다 맞으셔야 됩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풀으셔야 되고요. 실수 없이. 13, 14, 15, 16 네 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 18도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형 문제라서 중3 정도 실력만 있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잖아요. 좀 난이도 있게 낸 문제라고 하면은 15, 16, 17 정도예요. 그 다음에 13하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 문제집들에 다들 있는 문제거든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15, 16, 17, 18. 18은 죄입니다. 15, 16, 17 중에서 대략 한 4점 몇 점에서 5점 몇 점 정도 사이인데요. 2개 맞추느냐, 1개 맞추느냐, 2개 맞추느냐, 3개 맞추느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서술형 주관식 1, 2번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되셨죠?
네, 어차피 한민고는 학기 중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제 기출 따로 공부를 해보셔야 될 때 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이 전문제를 풀도록 좀 노력을 해봤고요. 네, 중간고사 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